자,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진행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죠? 가장 출제가 많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매번이에요. 매번. 자, 신의척은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는 조리라고 읽고 진행한다, 그죠? 자, 이 조를 보면은 이랑 권리행사 의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해야 된다. 이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답니다. 자, 쭉 따라오세요. 여하튼 신의척 규정의 법적 성질. 신의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매매 등 개별 민사 사건에만 적용됩니까? 모든 민사 사건에 다 적용돼요? 보셔도 그죠? 그 대표적인 일반종이에요. 대표적인 일반종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법규입니까? 강행법규요? 강행법규다, 그죠? 기본입니다. 따라서 당사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뭐예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범위요. 민법 끝까지 적용된다, 그죠? 그렇지만 민법뿐만 아니라 소송법, 행정법 등 모든 법에 적용되죠. 모든 법의 일반은 지요. 그렇지만 신의척은 뭐요? 그중 주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에 있는 채권법에서 주로 작동하고 뭐요? 권리남용금지법은 주로 물권법에서 작동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기능요. 신의척은 다른 말로 조리, 금방 봤죠? 첫째 시간에. 민사 재판에서 뭐요? 성문법인 법률, 간섭법도 없을 때 마지막 법원이 되고 뭐요? 그 다음에 개개 법률 조항,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의척을 작동함으로써 뭐요? 당사자는 없던 권리의무를 발생, 있던 권리의무로 뭐요? 변경, 있던 권리의무를 소멸하는 발생, 변경, 소멸 기능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겁니까? 아파트 분양업자는 뭐요? 당연히 주위에 혐오시설이 들어선 걸 알았다면 이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기 뭐야? 알릴 의무가 신의척으로부터 발생하더라고요. 요약서에 있는 그 판례들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용의 한계입니다. 기본입니다.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신의척은 민법상의 최고 원칙 중에 하나지만 자기보다 더 상위의 이념에서는 신의척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죠? 첫 번째가 대표적인 게 제한 능력자와의 관계죠. 우리 법은 제한 능력자를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보호하겠다, 그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제한 능력자가 자신의 길을 취소하는 결과가 상대방에게 엄청난 손해를 줘서 뭐요? 신의척에 반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신의척을 이유로 제한 능력자 측에 가진 취소권을 부정할 수 없다다, 그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입니다. 개별 강행법규와의 관계. 신의척은 강행법규다, 그죠? 근데 강행법규는 강행법규인데 모든 사건에 두루두루 적용되는 일반 강행법규죠. 근데 개별 사건에만 적용되는 뭐요? 개별 강행법규하고 충돌하면 뭐요? 당연히 개별 강행법규가 우선한다,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요? 박스의 판례 4번이죠. 예. 투신회사가 고객에게 먼저 접근해서 체결한 뭐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정권거래법에 반해서 무효다, 그죠? 그때 투신회사가 뭐요? 자신의 이와 같은 약정을 정권거래법에 반한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뭐요? 신의척에 반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서 일반화시키면은 오버이죠. 아주 반복될 거예요, 그죠? 원칙적으로 자신 스스로 강행법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뭐요? 신의척에 반하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서 뭐요? 기가 따갑도록 출제됐습니다. 이 지문이. 다른 시험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2조 1항과 2항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그죠? 그래서 권리행사가 신의척에 반하면 2항의 권리 남용의 결과가 되고, 의무행위 신의척에 반하면 의무 불행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죠? 그 다음에요, 다시요. 신의척으로부터는 다시 세 가지 원칙이 파생되어서 나오죠. 네,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정 변경 원칙이다, 그죠? 제일 자주 출제됩니다. 사정 변경 원칙. 첫 번째, 인정 여부입니다. 이게 13회차에서 한번 지문화됐어요. 우리 법 어디를 보더라고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위한 일반 규정은 없다, 그죠? 그렇지만 개별 규정은 많죠. 각종의 정감 청구죠, 그죠? 각종 정감 청구. 즉 전세 계약 당시에는 전세금이 적당했는데 사후에 뭐요?
부동산 시장의 폭등 폭락으로 그 같은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이 적당치 않다 그죠. 그때 당사 일방은 장내에서 정감을 청구할 수 있죠. 각종 정감 청구. 그다음 지금부터 중요하죠. 사정 변경의 원칙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자, 답은 판례입니다. 학자들은 적극적인 적용을 주장한다 그죠. 근데 판례는 뭐야? 웬만하면 인정치 아니하려고 그러죠. 소극적이다 그죠. 또는 부정적이다 그죠. 특히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실제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해제권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해제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개별 판례도 열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례를 주고 사정 변경을 해서 해제할 수 있다는 순간 바로 틀립니다. 그렇지만 해지는 인정하고 있죠. 자, 근데 판례 두 가지 또 올려야 돼요. 자기가 회사에 이사직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뭐요? 계속적 거래 관계로 인한 불확정 채무를 연대 보정한 자는 이사로부터 물러난 이후에 뭐요?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그렇지만 변제기와 채무액이 뭐요? 확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에서 보정한 자는 이사직으로부터 물러나더라도 뭐요? 해지할 수 없다 그죠. 없다. 또 올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면은 두 번째가 실효 원칙이다 그죠. 실효 원칙. 판례도 뭐요? 세 가지 파생 원칙 다 인정한다 그죠. 특히 실효 원칙은 판례는 주로 해고 무효 소송 등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요건이 중요하다 그랬죠. 실효 원칙은 요건. 첫 번째 뭐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불행사했고 그로 인해서 뭐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치 아니할 것이다 그죠. 정당한 믿음을 가졌을 때 권리자가 새 3살이 권리를 행사한 경우는 실제 봐서 허용될 수 없다. 이게 실효 원칙입니다. 자, 실효 원칙에서 중요한 요거다 그죠. 대상 권리예요. 실효 원칙은 신의측의 파생 원칙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거는 신의처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이니까 이거는 민법에만 적용됩니까? 모든 법에 적용돼요? 모든 법이다 그죠. 그래서 원칙요. 모든 권리가 실효 대상이 된다 그죠. 모든 권리가. 따라서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 시험 선생님이 출제됐어요.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X입니다. 그죠? 예. 즉 어떠한 권리는 실효 원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틀립니다. 원칙 모든 권리가 실효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요. 그죠? 뭡니까? 예. 피다. 그죠? 혈연 관계는 부정할 수 없죠. 이거는 실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실효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죠. 모순의 금지 원칙이다. 그죠? 다른 말로 금반의 원칙. 요거는 판례를 최대한 기억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대표적인 판례를 하나 떠올리면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가고 그 퇴직금 뭐요? 공탁했죠. 그때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 세월을 흘러서 뭐요? 해고 무효 소송으로 다투는 행위는 모순의 금지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판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 남용 금지 원칙으로 합니다. 자,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이거는 이론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론. 자, 의의는 외형적으로는 권리 행사 같이 보이지만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을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이와 같은 권리가 인정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죠? 이것을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 합니다. 자, 요건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근데 독일법은 뭐요?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만 행사하는 권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즉, 독일법상으로는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뭐요? 권리 행사가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적 한계를 벗어나야 되고, 즉, 객관적 요건을 구비해야 되고, 엔더 뭐요? 타인을 해할 의사인 주관적 요건까지 구비되어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 법상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요구되느냐, 그죠? 요구되느냐. 민법상으로는 뭐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죠? 그래서 학설은 조문에 충실해서 주관적 요건은 따로 요구치 않는다, 그죠? 근데 답은 이제 판례입니다. 판례는 뭐요? 조문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판례는 일관성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뭐요? 주관적 요건까지 요구를 한다, 그죠? 그래서 판례하면 원칙적으로 뭐요? 객관적인 요건만으로 권리남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딱 하나는 외워달라 그랬어요. 예.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남용 인정한 판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뭐야? 하나는 외워달라 그랬어요. 뭡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세요? 뭐요? 예, 요겁니다. 상객권 행사는 뭐요? 타인을 해할 의사 필요 없어요. 예, 객관적 요건만으로 판례가 권리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상객권 행사. 요거 하나 기억할게요. 나머지는 뭐요?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남용이 안 돼요. 타인을 해할 의사인 주관적 요건까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관적 요건은 입증이 힘들죠. 어떻게 입증합니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요? 이거는 그걸 통해서 뭐요?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넘기면 효과요. 그래서 권리남용이 성립하면은 정상적인 권리 행사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죠? 청구권이 남용됐다면 법은 도움을 주지 않고 형성권이 남용됐다면 원했던 권리 변동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4번 묶으면 돼요. 3, 4, 예, 2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권리 남용으로서 뭐요? 상대방의 손해가 생긴 불법행위 성립하고, 그 다음에 뭐요? 명문이 있으면 이로써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그죠? 유일하게 증권상실입니다. 증권상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신의척과 권리남용이 11번부터 20번까지 10문제가 실려있어요. 10문제가. 자, 그러면은 11번 일단 꼼꼼히 읽으면서 답하세요. 답 보지 마시고 읽으면서 외웁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11번 지문이 지금까지 우리 신의척 파트에서는 출제된 지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작년에도 무난하게 출제가 됐는데 대부분.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자, 근데 답은 많은 분들이 찾았어요. 자, 1번. 신의척상 보호 의무는 불법 행위에서만 문제될 뿐 계약 강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자, 말만 읽으면 그냥 고민하게 되겠다, 그죠? 근데 쉽게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신의척은 민법 1분야에만 적용됩니까? 모든 분야에 적용돼요? 그렇게 풀면 돼요. 어느 분야에는 적용 안 된다면 틀립니다. 모든 분야에 적용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뭐요? 요런 애가 있다, 그죠? 자, 보세요. 여관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투숙객이 있으면 잠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하재나 뭐요? 절도, 강도 등으로부터 뭐요? 투숙객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뭐요? 신의척부터 발생하죠. 근데 숙박은 뭐요? 불법행위입니까? 계약관계요?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에서도 같은 의무가 신의척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병원에 입원 환자가 있으면 뭐요? 도난도로부터 입원실의 기중품을 방지하는 의무가 신의척부터 생기죠. 그럼 입원은 뭐요? 불법행위입니까? 계약이요? 계약이잖아요. 계약관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 뭐요? 즉 신의척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적용 없다면 틀립니다. 예, 그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소멸의 시효는 시간에 경과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완성 효과를 주장선 신의척에 반할 여지가 없다. 틀립니다. 권리 남용은 뭐요? 모든 권리가 남용이 걸리죠. 그래서 어떤 권리는 남용이 되지 않는다. 틀립니다.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박스 부분은 뭐요? 1번 권리 남용을 인정한 판례, 동그라미 5번요. 자, 이것도 대표적인 판례죠, 그죠? 이것을 녹여서 서술한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내가
1억 원의 채권인데 이게 완성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채권자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중단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결론 중단 조치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채무자가 방해를 했어요. 또는 뭐요? 채무자가 중단행위 필요 없다, 내가 갚을 테니까. 그렇게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단행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완성되니까 뭐요? 채무자가 태도를 돌변해서 소멸시효를 주장합니다. 나쁜 채무자죠. 여기가 권리남용입니다. 소멸시효 주장도 뭐요? 이 같은 요건만 고되면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즉 권리남용도 모든 법의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모든 권리가 요건을 충족하면 남용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권리는 남용이 되지 않는다, 틀립니다. 예, 그 부분이요. 따라서 소멸시효는 시간에 경과한 객관적 사실만 요건하므로 그 완성 효과를 주한 게 뭐예요? 신의책에 반할 여지가 없다, 틀립니다, 그죠? 그 요건을 벗어나면 신의책에 반해서 남용이 됩니다. 자, 3번 안다, 그죠?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이라면은 당사자의 개인적 사정입니까? IMF라는 객관적 사정이요? 객관적 사정이다, 그죠? 따라서 개인적, 주관적 사정은 동원칙에 적용이 없습니다. 4번. 여기 어렵죠, 그죠? 판례가 뭐요? 권리남용이 성립해서 원칙적으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근데 뭐요? 객관적 요건만으로 권리남용을 성립을 인정한 판례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계권 행사입니다.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느냐 여부는 뭐예요? 주관적 요건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상계권 인정되는 객관적 목적만 벗어나면은 권리남용을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 요건만으로 판단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자, 5번이요. 토지 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는 뭐요? 권리남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도로로 통하기 위해서 뭐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의 땅에다 뭐요? 건물을 지었으니까 토지 주인이 뭐요? 철거를 주한 게 남용이라면 철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요? 타인의 토지를 내가 이용하기 때문에 뭐는요? 차임 상당한 부당 이득으로 지급해야겠죠. 따라서 권리남용은 안 되지만 뭐요? 당연히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 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예, 정답 5번이요. 그래서 11번은 다시 한번, 이건 난이도 높은 겁니다. 한번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자, 그럼 12번은 40초요. 자, 1번. 이거는 기억해야 되죠. 신의적 권리남용에 관한 2조는 뭐예요? 강행법규다, 그죠? 따라서 당사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신의척은 다른 말로 조리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마지막 해석 기준이 신의척이죠. 따라서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된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속적 거래한 불확정 채무 밑줄 그시면 되죠. 이거는 뭐예요?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계속 반복입니다. 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자,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예. 그 다음 5번. 키보이다, 그죠? 제한능력자 제도하고 신의척이 충돌하면 제한능력자 제도가 우선하죠. 따라서 법정대리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미성년자가 뭐예요? 나중에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신의척에 반하지 않는다죠. 않는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3번요. 또 확인할게요. 40초요. 자, 볼게요. 옳은 것은. 자, 1번은 이제 두 번 등장했죠. 그럼 외웁니다. 상계권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냐 여부는 뭐예요? 객관적 요건만으로 판단한다, 그죠? 두 번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뭐예요? 두 번 넣었죠? 네, 권리남용. 신의척은 강행법규. 당사자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죠? 3번. 가장 기본 지문이죠. 계속 등장할 겁니다. 강행법규에 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자신행위를 강행법규 위반임을 이유로 무효 주장하도록 신의척에 반하지 않는다. 4번. 실효원칙. 적용 없는 것은 유일하게 뭐요? 인지 청구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요? 근로관계는 실효원칙 적용 안 된다, 틀린다, 그죠? 예. 판례가 대표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실효원칙을 적용합니다. 인지 빼놓고 뭐요? 다 실효원칙 적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5번. 신의척은 다른 말로 조리, 법률행위 또는 뭐요?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서 당사전의 법률행위 내용을 뭐요? 명확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신의척에 반하는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죠.
권리를 행사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그죠? 그 정답 5번이요. 자, 그 다음에 14번도 읽으면서 외웁니다. 확인하세요. 1번요. 자, 진행할게요. 얕어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을 그냥 외웁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자, 틀린 것은 1번. 제한 능력자 제도와 신의착이 충돌하면 제한 능력자 제도가 우선한다. 그죠? 대표적인 거죠.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획을 체결한 후 법정 대리의 동의 없었음으로 취소하더라도 신의착에 반하지 않는다. 자, 2번은 이제 첫 번째 나온 판례다. 그죠? 문제에서는. 이것도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자, 채권자가 뭐요?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는 거 뭐요? 채무자가 무일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법을 씁니다. 자, 갑이 채권자예요. 을이 채무자인데 한 푼도 없어요. 뭐 어떡합니까? A를 꼬드기가 뭐예요? A의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명의신탁해 합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A의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채무자 앞으로 홀라당 강제 집행합니다. 아주 나쁜 채권자죠. 그죠? 허용될 수 없다.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해서 제3자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다면 뭐예요? 강제 집행하는 것은 신일체 발서 허용될 수 없다. 네. 그 다음 3번 확정 채무다. 그죠? 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없다죠. 불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4번 또 떴죠. 3번 연속입니다. 그죠? 강행법규죠. 당사자의 추정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5번 개별 판례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표적인 실효 원칙이 적용된 개별 판례 사안이죠. 근로관계의 경우 대표적 인정한다. 그죠? 즉 징계 면직 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뭐야? 퇴직금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그러면 해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다른 직업까지 구했으니까 해고를 다투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믿었는데 면직으로부터 뭐야? 5년 후에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은 신의 책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15번요. 체크할게요. 자, 답은 문제가 안 되죠. 답은 1번이고, 이건 절대 안 틀릴 거예요. 자, 이거는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예. 2번. 실효의 원칙이 적용돼서 요건이 2개 필요하다. 그죠?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불행사. 그래서 뭐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거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겨야 되죠. 예. 3번. 소멸시효 주장도 권리 남용이 되더라. 그죠? 금방 소개했던 판례다. 그죠? 왜 채권자가 시효 소멸을 중단을 못 시켰죠? 채무자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시효 중단을 현저히 곤란케 하여 채권자가 이를 중단시킬 수 없었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자마자 뭐요? 채무자가 완성을 주장선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자, 4번요. 자, 보세요. 갑이 대지 소유자고, 그죠? 토지 소유자고, 이자가 뭐요? 건물 소유자인데 토지에서 뭐요? 법정지상권 취득했다. 그죠? 자, 배운 거 떠올려볼게요. 법정지상권 취득은 187조니까 법 없이도 뭐요? 등기 없이도 취득하죠. 근데 취득한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뭐요? 등기하고 처분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자가 뭐요? 등기치 않고 처분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자는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요? 이자가 지금 법정지상권도 아울러 같이 물려받죠. 근데 아까 등기 안 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죠? 근데 앞으로 뭐요? 이자가 의무자로서 이자는 법정지상권은 뭐요? 이자 가지는 걸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자죠. 근데 이자는 뭐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뭐요? 복종할 의무자죠. 의무자가 뭐요? 권리를 취득할 자에게 건물 철거 주장 못한다. 그죠? 말도 안 되죠. 예. 자, 5번 또 뜨죠. 강행법규. 당사조항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럼 16번. 자, 같이 천천히 볼게요. 사정 변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요 지문이 요 13회차 딱 한 번 질문이 되세요. 사정 변경 원칙에 입각한 일반 규정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뭐요? 개별 규정은 있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각종 정감 청구이죠. 각종 정감 청구. 자, 그 다음. 계약 당사자 일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적으세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 사정 변경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어야 되죠. 따라서 책임 있는 경우에는 사정 변경 원칙은 적용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 3번요. 둘째 줄.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 및 적으세요. 사정 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이라면은 IMF 사태 등 객관적 사정만을 말하죠. 그래서 개인적 사정은 동원칙에 적용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확정 채무. 세 번째다. 그죠? 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없다. 그죠? 계속적 거래는 불확정 채무는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자, 5번이요. 당사자가 애견할 수 있었다. 적으세요. 즉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정 변경이 당사자가 뭐요? 법률 행위 당시에 예상할 수가 없어야 되죠. 즉 당사자 전부 다 예상할 수 있었다면은 동원칙은 적용이 없습니다. 자, 그럼 17번 풀어보세요. 자, 요 틀리면 외울게요. 답. 요 답이 아직 우리 시험에 답이 된 법 없어요. 자, 내가 선택한 결론이 다르면은 요 부분은 답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출제 안 됐어요. 남은 겁니다. 자, 1번은 신의척의 의다. 그죠? 예. 2번, 3번. 요거는 안 틀리죠. 그죠? 신의척은 강행 규정으로서 법원은 당사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3번. 너무나 자주 뜬다. 그죠? 자, 5번. 여기서 뜰 수도 있고 뭐요? 무건 대리 파트에서 뜰 수도 있다. 그죠? 즉 대리 권한도 없이 타인을 대리한 자가 이후에 뭐요? 본인을 단독 상속한 이후에 본인지에서 추인을 거절한 것은 뭐요? 신의체반에서 허용될 수 없다. 그죠?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 4번이요. 자, 틀렸으면 기억하셔야 돼요. 판례에 의하면은 권리 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뭡니까? 객관적 요건 플러스 뭐요? 타인을 해야 할 의사인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4번 지문을 보게 되면 권리 행사로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에 이를 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 미치고 사정만으로 두 가지 요건 중 무슨 요건밖에 없어요? 객관적 요건밖에 없죠. 그 주관적 요건이 빠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남용은 성립할 수 없답니다. 즉 판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 요건만으로는 권리남용을 인정치 않습니다. 다만 인정하는 판례도 있는데 뭐요? 대표적인 게 상계권 행사다. 그죠? 상계권 행사. 자, 18번. 요것도 읽으면서 외우세요. 네. 자, 볼게요. 1번. 판례하면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객관적 요건이 다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관적 요건 입증이 힘들죠. 그래서 판례를 이렇게 입증한다. 그죠? 1번.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에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뭐요? 객관적 사정이 입증되면 그에 따라서 추인할 수 있다. 그죠? 2번. 요거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죠? 예. 요게 원래 판례 원문인데 요것은 뭐요? 추객에서 이미 두 번 출제했죠. 예. 소멸시효 주장도 뭐요? 권리남용이 된다. 그죠? 추객에서. 자,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스스로 채권자에게 시효 중단을 뭐요? 현저히 곤란케 하여 채권자가 시효 중단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해서 뭐요? 권리남용에 해당돼서 허용될 수 없다다. 그죠? 자, 3번.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친권상실밖에 없죠. 나머지는 민법상 박탈되는 게 없어요. 친권상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항변권이 남용되면 효과만 발생치 아니할 뿐 박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자, 16번의 1번 지문이다. 그죠? 예. 일반 규정은 없다. 그죠? 개별 규정만 있다. 그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거죠. 그죠? 따라서 민법에는 개별적으로 사정배의 원칙을 채용한 규정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즉 뭐요? 일반적으로 규정치 않고는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 규정은 없으나 개별 규정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5번. 인지청구는 실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인지청구는 실효에 안 걸립니다. 자, 19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답 보지 마시고. 오늘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요령입니다. 자, 일단은 기억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니은, 디귿, 니을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니은 보세요. 채무액과 변제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불확정 채무입니까? 확정 채무야? 확정이죠. 그러면 해지할 수 없다죠. 요거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예. 디귿이다. 그죠? 강행법규. 당사조항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리얼은 더욱더 틀릴 수 없다. 그죠? 예. 그러면 답은 정해지죠. 그죠? 1번을 알든지 모르든지 기억은. 자, 근데 1번 설명합니다. 계약의 성립 기초가 되지 않았던 사정 보세요. 요겁니다. 그래서 박스 형태로 물으면 이렇게 우리가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형태 문제는 일단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푸는데 그냥 뭐요? 하나를 모르겠다고 당할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일단 반 이상만 내가 알면은 조합을 하면 돼요. 예. 보통 조합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됩니다. 즉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뭐요? 우리가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에 전세금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부동산의 어떤 시세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죠. 전세금은 뭐요? 기초가 되는 사정이 뭐요? 부동산 시세다. 그죠? 근데 부동산 시세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IMF 사태로 뭐요? 폭락했다. 이게 사정변경이에요. 딱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뭐요?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됐던 뭐요? 사정이 변경돼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그죠? 기초가 됐던 사정. 따라서 뭐요? 전혀 법률행위 뭐요? 전혀 기초가 됐던 엉뚱한 사정이 변경돼요. 이건 법률행위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사정변경 원칙 적용 안 됩니다. 법률행위 성립은 뭐요?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에 뭐요? 전혀 상관없던 어떤 사정의 변경은 동원칙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20번 같이 볼게요. 자, 계속 반복됩니다. 자, 신의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제는 절대로 안 틀린다. 그죠? 신의책 위반 여부는 강행법규 당사조항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자, 2번은 이제 오늘은 처음 보는 판례다. 그죠? 예, 이것도 기본적인 판례요. 부동산 점유자가 시효취득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에게 당해 토지가 어떤 권리도 주장치 않기로 하였다.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즉 취득시효가 완성됐죠. 근데 시효취득 완성자가 이를 모르고 뭐요? 나는 시효취득을 주장치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죠. 근데 약속에 반해서 완성을 주장한 것은 또는 신의책에 반해서 허용 안 됩니다. 자, 3번 넘어갑니다. 4번.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는 아직까지 인정한 바가 없다. 그죠? 실제 사건에서.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판례예요. 네. 5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문구는 힘들다. 그죠? 자, 그렇지만 뭐냐? 요거예요. 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하는 분양업자는 주위에 혐오시설이 들어선 것 같다면 분양받는 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죠. 그죠? 네. 부동산 거래소와 같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팔고자 하는 뭐요? 토지가 도시계획에 걸렸다면 뭐요? 이를 알릴 의무. 그 다음 뭐요? 무허가 건물이라면 이를 알릴 의무가 신의서부터 생기죠. 그죠?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 등에서 이와 같은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약서 펴보세요. 자, 권리 충돌과 경험요. 기본서는 뭐 거기서 찾으시고, 자, 권리 충돌 경험요. 자, 충돌 경험요. 자, 이 파트는 우리 시험에서는 통칙 파트에서는 C급입니다. 그래서 11년 중에서 한 3번 정도 하면 출제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30% 정도죠. 그죠? 자, 충돌요. 일단 충돌이 있으면은 충돌된 권리 중 어떠한 권리를 먼저 보호를 할 것이냐. 그죠? 순위를 정해죠. 자, 쭉 갑니다. 원칙적으로 반가를 봐. 물건 간의 충돌은 뭐요? 원칙, 성립 선우에 의한다. 그죠? 다만 소유권과 제한물건의 충돌하면 뭐요? 성질상 언제나 뭐요? 제한물건이 우선한다. 그 다음 반가를 2번요. 채권 간의 충돌은 뭐요? 원칙, 성립 선우 불문하고 평등하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요?
먼저 받아가는 자가 임자죠. 선행주의가 지배합니다. 100% 평등하게 취급되는 경우 뭐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다.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안분해서 분배합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요.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 선후 불문하고 뭐요? 원칙. 지배권인 물건이 우선한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을 줘도 등기된 임차권, 주민등록 이전과 뭐요?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등은 뭐요? 저당권 등 물건과 성립선으로 따진다. 그죠? 자, 지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압니다. 그죠? 상개월채 임금채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전금 등은 저당권 등 물건과 뭐요? 성립선후 불문하고 뭐요? 최우선 보호되더라. 그죠? 그 다음에 경합을 갑니다. 자, 대표 예가 요거죠. 그죠? 임대차 관계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반환치 않더라. 그때는 뭐요? 그 목적물을 돌려받는 목적은 동일한데 임대인에겐 두 가지 권리가 발생하더라. 그죠? 임대차에 대한 반환 청구권과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생기더라. 그죠? 이때 각각 권리는 별개이기 때문에 내가 권리자라면 뭐요? 각각 권리를 동시 또는 이시에 내 마음대로 행사를 할 수 있고 어느 하나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권리가 자동 소멸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죠? 시효 소멸도 각각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반환 청구는 몇 년의 시효에 걸립니까? 10년.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다만 두 가지 권리가 뭐요? 그 목적물을 돌려받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 권리 중 뭐요? 어느 하나의 권리 행사를 통해서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는 나머지 권리도 뭐요? 목적 달성으로 해서 소멸된다. 그죠? 그런 경우를 자고는 따로 따릅니다. 자, 여기서는 한 문제가 실려 있어요. 그럼 21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쉽게 보인다. 그죠? 자, 볼게요. 2번이 권리의 경합에 관한 개념이다. 그죠? 자, 2번부터 먼저 볼게요. 하나의 생활 사실이 여러 개의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권리가 뭐요? 권리자에게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을 뭐요? 권리의 경합이 된다. 그죠? 그래서 대표예가 금방 제가 설명했던 그 예고 1번의 예도 그거다. 그죠? 즉 전세 목적물이 전세권자의 고의로 멸실된 경우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뭐요? 전세권자에서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고 뭐요?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다. 그죠? 예. 권리 경합이죠. 권리 중 뭐요? 청구권의 경합이다. 그죠? 그래서 권리 경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차를 몰고 가다가 뭐요? 국민을 쳐 다치겠다. 그죠? 근데 겉보기에는 민법에 따른 배상 책임도 생길 것 같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도 생길 것 같이 보이지만 처음부터 뭐요?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요? 피해자에게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하나만 발생한다. 그죠? 이것을 제목 붙이면 뭡니까? 법규의 경합이다. 그죠? 법규의 경합. 법규의 경합. 또 다른 말로 뭐요? 법조 경합이라고도 한다. 그죠? 법규가. 요거는 권리 경합이 아니다. 그죠? 권리 경합은 권리자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한꺼번에 생기는 겁니다. 요거는 뭐요? 하나의 권리만 생긴다. 그죠? 예. 자, 4번. 두 가지 권리가 생긴다. 그죠? 임대차에 대한 반환 청구권과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5번. 지상권은 물건이고, 그 다음에요? 자, 민법상의 물건 8가지 아니면 다 채권으로 보시면 되죠. 사용대차권은 채권이다. 그죠?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선후 불문하고 뭐요? 물건이 우선한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요?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요. 근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된 빈도가 뭐요? 2조입니다. 2조는 11년 동안에 한두 번 빼놓고 매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권리 종류가 한 6, 7번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뭐요? 1조입니다. 1조가 5번 내지 6번. 그 다음에 지금 봤던 것은 뭐요? 제일 적게 출제했어요. 한 3번 정도. 자, 그래서 우리는 출제될 수 있는 주제는 다 살펴서 1조, 2조, 권리의 종류, 충돌, 경합. 자, 그러면 요약서는 11페이지 이하. 기본서는 권리 주체 이하로 갑니다. 자, 권리 주체. 쭉 따라오세요. 자, 현행법상 권리의 주체는 누구와 누구밖에 없어요?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자연인 파트에서 3문제에서 5문제, 법인 파트에서 똑같이 그죠. 그래서 도합, 권리, 주체 전부에서 뭐요? 최소 5문제에서 최대 뭐요? 한 7문제가량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자연인 파트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가 뭐요? 개념이다 그죠? 능력에 관한 개념. 첫 번째, 권리 능력이요. 권리 능력이라면 이와 같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자격을 말한다 그죠? 권리 능력에 대해서는 뭐요? 민법에서 자연인은 3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법인은 뭐요? 34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범에서만 권리 의무에 주체된다 그죠? 자, 이와 같은 권리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법규입니까? 강행법규? 강행법규다 그죠? 강행법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권리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떻게 되죠? 무조건 무효다 그죠? 무조건 무효. 예. 즉 고양이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권리 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무조건 무효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부터입니다. 의사능력이요. 즉 자연인은 뭐요? 사람에 있으면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권리 능력이 다 가진다 그죠? 누가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없죠 그죠? 예. 근데 의사능력이요. 자, 볼게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는데, 자, 종합입니다. 갑이 3살이요. 단독으로 자기 소유 토지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면 갑에게는 뭐요? 2가지가 대책이 인정돼요. 첫 번째 뭐죠? 미성년자임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뭐요? 예. 의사능력이 없음으로 무효도 정할 수 있죠. 그죠? 아무거나 그죠? 무효 취소의 이중효다 그죠? 그런데 갑이 40살입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아니죠?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심판, 한정 후견 개시심판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자는 능력자입니까? 제한 능력자요? 능력자다 그죠? 따라서 뭐요? 갑과 을과의 매매는 뭐요? 갑이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는 취소 못하죠. 능력자입니다. 능력자요. 그런데 이자가 뭐요? 만취 상태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는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못하죠. 근데 뭐는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고 없고는 뭐요? 나이나 재판에 따라서 뭐요? 획일화 한 게 아니라 뭐요? 매매 등 개별적 행위가 있을 때마다 뭐요? 그때마다 의사 능력이 있고 없고를 판단한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의사 능력이 있고 없고를 누가 입증해야 돼요? 행위자가 입증해야 되죠. 입증이 되면 뭐요? 그 자를 능력자로 믿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손해를 주더라 그죠? 그래서 편리한 개념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개념이 뭐요? 행위 능력이다 그죠? 그래서 행위 능력은 항상 어떤 능력을 전제로 한 겁니까? 의사 능력이요. 권리 능력은 다 가집니다. 따라서 행위 능력은 의사 능력을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 불편했어요? 그때마다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뭐요? 편리하게 만들자. 그래서 뭐요? 미리 뭐요? 나이에 따라서 능력자인 성년자와 뭐요?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일률적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뭐요? 아무리 정신적 결함이 있더라도 행위 당시에 뭐요? 재판이 있는 자만이 제한 능력자. 재판을 받은 바 없는 자 뭐요? 능력자다. 그죠? 그래서 의사 능력은, 행위 능력은 뭐요? 의사 능력의 유무로 뭐요? 나이와 재판에 따라서 뭐요? 객관한 제도다. 그죠?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를 행위 능력. 자, 이와 같은 능력이 결여된 자를 제한 능력자. 이와 같은 제한 능력자 행위는 뭐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죠. 자, 볼게요. 우리가 배운 바를 쭉 돌려봅니다. 그래서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갑이 제한 능력자예요. 행위 당시에. 그렇지만 일단은 갑을 간의 매매는 무효입니까? 유효요? 유효다. 그죠? 다음은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취소하기 전에 전전양도됐어요. 근데 이런 자들이 선의자입니다. 그때 요때 취소를 합니다.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입니까? 소급에서 무효예요? 자, 이런 자들이 선의자입니다. 제한 능력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까?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행위는 뭐요? 여하튼 잘못이 없는 자를 희생시켜서라도 뭐요? 이 자를 철저히 보호를 하겠다. 그죠? 그 취소하면 뭐요? 소급에서 무효됩니다.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어요. 이행 후에는 뭐요? 제한 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하는 이까지만 반하면 족하다 그죠. 그 다음에 다 기억나죠? 네. 책임 능력이요. 책임 능력은 능력의 정도는 의사 능력하고 똑같죠. 다만 쓰이는 곳이 다르다 그죠. 책임 능력은 불법 행위를 할 때 필요한 능력. 따라서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었다면 그자는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죠. 오늘 첫째 시간에 봤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뭐야? 행위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었어요. 아주 어렸기 때문에. 그럼 누가 대신 책임을 집니까? 원칙 친권자다 그죠. 원칙 친권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친권자의 책임은 무가실입니까? 가실 책임이요? 가실 책임이다 그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오늘 첫째 시간에 봤다 그죠. 자, 그 중에서 뭐요?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은 뭐요? 민법에 조문이 있습니다. 명문이 있고 그 규정은 뭐요? 강행법규다 그죠. 그런데 의사 능력과 뭐요? 책임 능력은 민법에 조문이 없어요. 해석상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요? 각종 능력에 관한 지문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요. 태하로 갑니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 3조에 보면 뭐요? 생존하는 자연인은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그죠. 자, 자연인은 언제 권리 능력을 취득합니까? 출생. 권력 취득원은 출생밖에 없다 그죠. 그럼 호적부의 기재가 아니라 뭐요? 실질적으로 따지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요? 사망. 자연인의 권리 능력 소멸 사유는 사망밖에 없죠. 언제입니까? 심장이 멎었을 때 그죠. 따라서 시신을 확인해야죠. 따라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인정 사망과 실종은 뭐요? 권리 능력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머무는 자는 뭐요? 누구든지 똑같이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태어나기 전 단계의 태아는 뭐요? 원칙 권리 능력을 가지 못하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태아에게 전적으로 보장하면 태아에게 불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일정한 5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자, 첫 번째가 뭐죠?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받을 권리 그죠? 이건 2가지다 그죠? 의사의 잘못으로 태아 신체가 직접 기억이 됐다 그죠? 태아 자신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한 뿐만 아니라 뭐요?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죠? 태어나자마자 평생을 부모 없는 고통을 받고 살이죠. 이와 같은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 그죠? 이 2가지를 말하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요? 재산상속권. 3번째는 뭐요? 대섭상속권. 4번째는 뭐요? 유류보험권. 마지막이 뭐요? 유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이 5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태아는 정려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태아는 사인 정려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지만 태아는 부에게 인지를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예. 자, 문제는 요 개별적인 5가지 경우는 태아도 보호되지만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 구체적 의미가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판례와 학설이 대립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부가 뭐요? 05년 1월 10일자에 의뢰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태아가 뭐요?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05년 2월 10일자에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태아는 뭐요? 태어나자마자 평생을 뭐요? 아빠라는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이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을 때문에 그죠? 그 을에게 불법에 의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 이미 출생으로 본다. 이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가 정지 조건설인 판례입니다. 판례는 요 개별적인 5가지 경우일지라도 태아인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근데 요때 태어났는데 실제로 요때 태어났죠. 근데 살아서 출생하면 뭐야? 이미 뭐야? 이때 태어난 걸로 간주해서 뭐야? 태어난 때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그죠? 이게 판례다. 그죠? 따라서 5가지 경우일지라도 태아인 상태로는 권리가 생기지 않다고 뭐야? 태어남에 비로소 권리가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정지다. 그죠? 근데 해제는 학설이죠.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5가지 경우는 아직까지 뭐요?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도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요? 죽어서 태어났다. 그죠? 그럼 처음부터 없던 걸로. 이게 해제죠. 여기 학설입니다. 그러면 정지와 해제 중 어느 견해가 태아에게 더 유리합니까? 해제가 더 유리하다. 그죠? 판례인 정지가 불리합니다.
자, 양설의 공통점. 따라서 뭐요? 판례가 되었던 뭐요? 학설이 되었던 이론적인 접근 방법만 달려보면 최소한 대화가 뭐요? 1초라도 살아있을 거죠. 따라서 사살이면 어느 견해는 태어나는 근원이 인정될 수 없죠. 즉 판례는 뭐요? 처음부터 살아서 태어날 것을 조건으로 시작하고 뭐요? 학설은 죽지 않고 태어날 것을 조건으로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뭐요? 판례는 태아인 상태로는 권리를 행사 못하기 때문에 태아를 대신할 법정 대리인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학설은 뭐요? 태아인 상태로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를 대신할 뭐요?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그죠? 네,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13페이지요. 권리형 소멸사유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가로 2번, 3번요. 인정사망과 실종. 자, 인정사망은 제가 수업 시간에 쓰나미를 예를 들었다 그죠? 시신 발견 안 됐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실종 절차를 밟아라. 적당치 않죠. 그때 사고 현장을 주상 관공서가 쉽게 호적부에 사망 기재를 하는 제도를 인정사망제도. 효과가 간주입니까 추정이요? 추정이다 그죠? 사망 추정. 자, 실종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다 그죠? 근데 생사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뭐요? 재판으로 그 자를 사망자로 간주한 제도다 그죠? 둘 다 시신 발견 안 됐죠? 따라서 권리형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죠? 법적으로 사망을 추정 간주할 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사 추정 1번이죠 그죠? 2인 이상이 동일한 이유로 사망할 때는 동시에 사망으로 추정한다죠? 이때는 뭐요?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아버지하고 뭐요? 자식이 동남아로 여행 갔다가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그죠? 시신 발견됐습니다. 그냥 소멸했어요. 다만 뭐요? 누가 먼저 죽었냐 그죠? 사망의 선호가 판명이 안 될 때. 그때 가백이는 뭐요? 처도 있고 모도 있을 때. 갑이 먼저 죽었다면 뭐요? 일단은 부인은 뭐요? 항상 1순위고 자식도 뭐요? 상속받죠. 그래서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자식이 죽었으니까 뭐요? 자식 재산도 누구 겁니까? 을 거다 그죠? 그 결론 을이 단독 상수예요. 그런데 이자가 상속이 되려면 최소한 갑보다 1초는 오래 살아야죠. 근데 이자가 먼저 죽었다 그죠? 그럼 상속권이 없어요. 그때는 뭐요? 원래는 시어머니는 2순위자에 불과하죠. 그때는 1순위자가 된다 그죠? 공동 상수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죽었냐에 따라서 상속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같은 불합리를 막기 위해서 뭐요? 이 경우는 동시에 사망으로 추정한다 그죠? 동시에 죽은 자끼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둘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5번까지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우리가 3, 4월 달에 한번 풀었던 문제죠. 예. 자, 1번이 의사능력에 관한 의이고, 2번. 자,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은 민법에 규정을 둔 바 없다, 그죠? 해석상 인정됩니다. 자, 3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자신의 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선악불문하고 현존이까지만 반하면 족하죠. 근데 의사 무능력자는 민법에 규정이 없죠, 그죠? 그러면 뭐요? 이자도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한다, 그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도 선악불문하고 현존이까지만. 자, 4번 의사 능력 유무는 구체적 행위시마다 개별적으로 되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죠. 그럼 5번 틀리죠. 자, 법률 행위 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다. 몇 쪽 것이면 되죠. 그럼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신이 말짱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뭐요? 차를 새 차를 뽑으니까 한턱 싸라 그랬죠. 그래서 술을 먹었다, 그죠? 그래서 만취 상태에 빠졌다. 문제 없다, 그죠? 매매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으면 족합니다. 그래서 고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뭐요? 그 후에 의사 무능력자가 됐다면 이를 위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도 틀렸죠.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뭐요? 무효 문제다, 그죠? 통째로 지문 다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2번요. 지난 회차 문제 같이 볼게요.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언제 취소합니까?
출생이다. 그죠? 호적부의 기재가 아니죠. 맞습니다. 출생 신고는 근역 취득 요건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사망 및 죽으세요.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습니까? 죽어서 태어났어요? 죽어서다. 그죠? 그럼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 인정 안 됩니다. 최소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에 대한 수정행위 할 수 없다. 맞죠? 판례. 판례는 태아의 법정 대리인 인정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 4번이 왜 틀린지 보세요. 예. 둘째 줄 마지막에 사망 의제 및 죽으시면 되죠. 인정 사망은 사망 간주입니까? 사망 초증이요? 초증이죠. 5번 자연인의 권리능력 소멸 사유는 사망밖에 없죠. 실종과 인정 사망은 권리능력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답 4번. 자, 그 다음에 3번 같이 갈게요. 권리 능력의 종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조문 그대로다. 그죠? 30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인원으로 사망한 경우에 이들은 동시에 사망으로 추정한다. 그죠? 2번 법인의 권리 능력 소멸 시기는 청산 종결 등기시입니까? 청산 사무 종결시요? 후자다. 그죠? 그래서 법인의 청산 종결 등기가 맞춰졌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법인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자, 3번 확인하세요. 자, 왜 틀렸습니까? 부재자는 누구밖에 될 수 없어요? 자연이다. 그죠? 법인은 집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자연인만이 집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인정 사망은 그 확정이 없더라도 쓰나미 그죠?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 기재를 둬서 뭐요? 사망을 추정하는 제도다. 그죠? 추정 제도. 그 다음 5번 추정이기 때문에 뭐요? 위 사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됐더라도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요? 추정은 번복할 수 있죠. 반적으로 번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주는 뭐요? 예, 반정만으로 번복 못하죠. 반드시 뭐요? 실종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죠? 자, 4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었지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4번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태아파 때에서 출제됐던 문제 중 가장 종합적인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감남과 관련한 법상 부부인데 어른 태아이를 임신 중이다. 틀린 설명은 자 1번 살아서 태어났다. 그죠? 권리 능력의 취득은 실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죠? 호적부의 기재는 아니다. 그죠? 따라서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실제 태어난 때부터 권력을 취득합니다. 자 2번 정려 및 죽으세요. 태아는 정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정려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3번 아버지 갑이 뭐요? 정의 음주운전에 치여 사망한 경우 그 당시 A는 이후 출생했더라도 몇 적으세요? 그래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죠. 그러면 어느 견해라도 뭐요? 문제가 안 되죠.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사산 및 죽으시면 되죠. 사산. 그럼 따질 필요 없죠. 어느 견해는 태아는 뭐요? 권리 능력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 안 됩니다. 5번 유정 및 죽으시면 되죠. 예, 태아도 유정은 받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같이 볼게요. 옳은 것은 태아는 정려 받을 수 없다죠. 예, 틀렸다. 그죠? 2번. 자, 왜 틀렸습니까? 예, 정지 조건서는 판례죠. 판례는 법정 대리인 인정치 않는다. 그죠? 예, 해제 조건서만이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3번. 왜 틀렸어요? 예.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 태아는 부에게 뭐요? 인지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예, 정답 4번입니다. 사망 및 죽으시면 되죠. 정 뭐요?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했죠. 사산입니다. 그러면 뭐요? 따질 필요 없죠. 학설이 됐든 뭐요? 판례가 됐든 어느 견해에 의하든 뭐요? 태아는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없다. 그죠? 어느 견해든.
자, 그 다음 5번 태아의 부가 타인의 불법 행위로 사망한 경우 부의 생명 침해라는 재산적 손해에서 태하는 태아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5번은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이자가 뭐예요? 가해자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즉시 사망합니까? 아니죠, 그죠? 1초라도 살아있었겠죠, 그죠? 보통 한 열흘 후에 사망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무슨 권리가 발생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죠. 근데 아버지가 행사 못하고 죽었으니까 아버지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누구에게? 태아에게 상속되죠. 상속됩니다. 그럼 5번이 왜 틀렸어요? 예, 직접이 아니고 뭐예요?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상속. 태아가 직접 취득하는 것은 뭐예요? 이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냐, 그죠? 나는 평생 아버지도 없이 살아야 돼요. 위자료 청구가 뭐예요? 직접 발생한 거예요. 즉, 태아에게 발생한 건 뭐예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태아 자신에게 발생한 위자료 청구. 아버지에게 발생했던 손해배상 청구는 뭐예요? 일단 아버지에게 기속했다가 뭐예요? 아버지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으로 옵니다. 상속. 그 5번 질문은 어려워요. 여기에 답으로는 안 할 겁니다. 우리 시험은. 네, 그런 의미예요. 5번 질문은.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로 합니다.